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출장도 부쩍 늘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 출장을 간다던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차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었죠. 그것도 제 막내 이모 집 아파트 주차장에 말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남편과 이모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막내 이모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제가 무척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이모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이 의심은 오래된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역겹게 생각하기도 했죠. 남편이 이모 생일도 아닌데 비싼 선물을 사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던 것도 기억났죠. 저는 차를 몰고 이모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이 의심을 확실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남편 차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보닛을 만져보니 아직 따뜻했어요. 이모가 오래전에 알려준 비상용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모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그 문을 슬쩍 열어서 조심스럽게 이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침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죠. 저는 숨을 참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체로 뒤엉킨 두 사람이 보였어요. 제 남편과 이모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 잠깐 실수한 거야.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정말이야. 실수? 오늘이 처음? 그럼 왜 내 생일날에도 여기 왔었어? 지난달 우리 결혼기념일에도 여기 있었잖아. 그건 이모님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해달라고 해서 정말 그것뿐이야. 오늘은 술을 좀 마셔서 실수한 거야. 술? 부산 출장 간다고 나간 인간치곤 참 성의 없는 변명이다. 이모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야 눈치챘네. 3년이나 걸렸구나. 너무 늦었지 않니? 도연이는 이미 내 남자야. 네가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친딸처럼 아낀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 사실 알면 이모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언니? 언니가 뭘 안다고? 평생 순진하게 살아온 언니가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사랑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도연이도 너보다 날 더 원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막으려 했죠. 지연아, 제발 그만해. 촬영은 하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다 들어줄게. 이혼을 원하면 이혼도 할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회사에 알려지면 나 끝이야.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계속 촬영했어요. 이모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두 분이 준 선물 고마워. 덕분에 위자료 제대로 받을 증거가 생겼네. 그리고 이모, 엄마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친척들한테 다 알릴 거야.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 이제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저는 바닥에 있는 남편 바지에서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오며 문을 쾅 닫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주부였어요. 대학 때 만난 남편과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죠. 시도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남편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남편 이메일과 뺏어온 남편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모와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들이 수두룩했죠.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둘이 찍은 셀카부터 여행 사진까지 수백 장이었죠. 충격적인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으로 간 호텔 예약 내역도 보였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갔던 날은 밤새 통화했더군요. 새벽 3시, 4시 통화 기록까지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USB에 모두 담았죠. 사진, 이메일, 통화 기록, 카드 내역까지 완벽했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평판이 좋다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부인께서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위자료는 최대 1억쯤, 그 이상 가능합니다. 남편분 연봉이 얼마나 드시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도 있으신가요? 연봉 1억 2천 정도예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상대 여자가 제 이모인데 그것도 가중처벌 사유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 분류는 법원에서도 매우 악질적으로 봅니다. 위자료를 이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증거 수집한 것도요. 바람은 걸렸고요. 제가 증거 다 수집한 건 아직 몰라요. 오늘 집에 들어오면 통보할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연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이모님이 힘든 일에 있어서 위로하다가 실수한 거야. 정말 그게 다야.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실수? 미친놈. 넌 3년 동안 실수했냐? 나 네 이메일도 다 봤어. 핸드폰도 다 뒤져봤다고.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으로 비는 모습이 처음 봤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그래. 이모님이 먼저 유혹했어. 난 거절하려 했는데 계속 다가왔어. 이제 정리할게. 다시 안 만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7년이야. 우리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거 다 버릴 거야? 7년? 그중 3년을 이모랑 바람 피웠잖아. 거의 절반이야. 용서? 그런 거 없어. 당장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지연아, 제발. 회사에 소문나면 나 끝이야. 엄마도 충격받으실 거야. 우리 엄마 지금 건강 안 좋은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알면 바로 돌아가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 할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게. 기회? 3년 동안 매일이 기회였어. 넌 그걸 다 날려버렸잖아.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회사?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개자식아.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쫓아내버렸죠. 모텔에서 지낸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죠. 이모한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시면 쓰러지실 게 뻔했죠. 일단 이혼부터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장 뒤, 액자 뒷면, 서랍 구석구석까지 살펴봤죠. 2시간이 넘도록 찾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 책상 서랍을 비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바닥판이 살짝 들썩이는 거였어요. 손톱으로 들어보니 틈이 있었죠.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낯선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장서연, 27살이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진료 내용이었어요. 임신 5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3장이나 있었죠. 날짜를 보니 2달 전 검진 기록이었어요. 지금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겁니다. 통장거래 내역도 함께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죠.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놓을 뻔했어요. 이모와의 불륜도 충격인데 다른 여자까지 있었다니요.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난 걸까요? 이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모도 속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서류를 이렇게 숨겨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감춘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일단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흥신소요. 장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모가 운영하는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곳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임신 7개월로 휴직 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탐정이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이모가 함께 그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사진도 있었죠. 더 이상한 건요. 이모님이 그 여자 집 월세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계약서 명의도 이모님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 원래 순진한 스타일이었는데 남편분 만난 후로 갑자기 명품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이모가 이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 여자를 임신시킨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모님이 이 여자를 소개해 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카페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모님이 그 여자를 남편분한테 소개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모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데
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킨 걸까요? 이모의 이런 막장 행동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거절하더니 제가 계속 전화를 걸자 이모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받았죠. 뭐야, 넌 잠도 없니?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장서연이라는 여자 알지? 이모 카페 직원이잖아.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이 밤에 전화질이야? 그 여자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도연이 아이던데. 하긴 모를 리는 없겠지.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모가 말했습니다. 넌 정말 피곤한 애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알든 모르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희는 이미 끝났잖아. 아니야? 도연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모가 병원까지 같이 가줬더라? 사진도 다 있어. 야, 너 지금 나 감시한 거야? 정신 나갔어? 그리고 그게 뭐? 도연이가 부탁했으니까 간 거지. 더 이상 캐묻지 마. 짜증나니까.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완전히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모가 그 여자 도연이한테 소개시켰지? 일부러 둘이 엮어준 거 아니야? 대체 무슨 꿍꿍이야? 아, 진짜. 너 망상증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도연이가 카페 와서 제 발로 꼬신 거야. 내가 뭘 시켜? 증거 있어? 없으면 입 다물어. 이모가 그 여자 집 월세도 내주고 있잖아. 아이씨, 그래서 어쩌라고? 그만해라. 불쌍해서 몇 번 내줬다. 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너는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렇게 질척거리니? 젊은 게. 그러더니 이모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모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편과 이혼할 건데 굳이 그 여자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이모와 그 여자 둘 다 상간녀로 고소하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확실한 승소를 장담했죠.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합니다. 남편분께 유책 100% 인정될 겁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 1억 5천, 이모에게 5천, 그 임신한 여성에게도 한 3천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최대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 진행되는 동안 적금 금지 명령도 신청해주세요. 아주 그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분 회사에는 알리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익명으로 남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최도연 부장의 충격적인 이중 불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막내 이모와 3년간 불륜, 동시에 젊은 여직원 임신시킨 내용을 상세히 적었죠. 증거사진 몇 장도 첨부했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죠. 지연아, 네가 회사에 올린 거지? 아유, 제발 지워줘. 나 정말 끝장나. 인사팀에서 감사 들어온다고 했어. 제발 부탁이야.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네가 한 짓이 워낙 충격적이라 누군가 의분을 참지 못한 거겠지. 거짓말하지 마. 너밖에 누가 있어?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넌 나한테 3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이제 와서 뭘 믿으라고? 전화 끊어.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지방지사로 좌천됐어요.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완전히 왕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게는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진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요. 이제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릴 차례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도연이랑 이혼 진행 중이에요. 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3년이나. 뭐라고? 그 인간이 상대가 누구야? 어떤 년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충격받지 마. 알았지? 누군데 그래? 막내 이모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 미숙이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연아,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제발 농담이라고 해. 사실이야, 엄마. 증거도 다 있어. 내가 직접 현장도 목격했고. 아이고 세상에, 그년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어머니는 당장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가 받자마자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조카 사위랑 그런 짓을 해? 3년? 3년 동안 내 딸 등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문병 와서 지연이 걱정하는 척했잖아. 그게 다 쇼였어? 조카 사위랑 자고 와서 내 앞에서 웃었다는 말이야? 언니, 도연이가 날 필요로 했어. 지연이는 도연이를 행복하게 못해줬어. 난 그냥. 뭐? 네가 뭔데 내 딸을 판단해? 네가 뭔데? 너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연이가 얼마나 너 챙겼는지 알아? 너 이혼할 때 누가 매일 밤 전화 받아줬어? 우리 지연이잖아. 그런 애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언니도 도연이 좋다고 했잖아. 사위 자랑하고 다녔잖아. 근데 지연이가 제대로 못해주니까.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직접 찾아가서 네 머리채 다 뽑아버릴 거야. 너 이제 내 동생도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부모님 제사에도 오지 마.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보시면 통곡을 하시겠다. 네 그림자도 보기 싫어. 평생 지옥에서 살아. 절대 용서 안 해.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했어요. 이모의 배신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모두 이모와 절연을 선언했죠. 이모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친척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현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장소연이라는 여자 기억하시죠? 임신한 카페 직원이요.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네요. 집도 비웠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임신 7개월인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도망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뭔가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걱정돼서 제 돈 들여 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죠. 첫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연입니다. 최도연 씨 아이를 임신한 여자예요. 저는 숨을 멈추고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부인께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드립니다. 하지만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도 이모님께 속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었어요. 남편 아이를 가진 상간녀가 이모에게 속았다니요. 문자는 계속되었어요. 지금 이모님과 최도연 씨가 절 찾고 있어요. 어제 이모님이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제 행방을 물었대요. 최도연 씨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요. 아이를 없애야 한다면서 병원 예약했다고요. 무서워서 핸드폰도 꺼놨었어요. 저를 도와주시면 이모님과 최도연 씨의 진짜 계획 다 알려드릴게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남편과 이모에게 숨겨진 계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저도 알아야 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보내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충북 제천시의 한 모텔 주소와 방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린 모텔 303호에 있어요. 제발 혼자 오세요. 저는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변호사에게도 행선지를 알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모와 남편이 얼마나 더 많은 더러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제천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넘었어요. 낡은 모텔이 국도변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죠. 모텔 303호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배가 불룩 나온 게 장서연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말했습니다. 날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말한 우리 이모가 숨긴 그 계획이 뭔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부탁이 있어요. 뻔뻔도 하네. 남의 남자 꼬셔서 임신까지 했으면서 부탁?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참나. 일단 말해봐요. 대체 뭐를 속은 거고 또 부탁은 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건 상간녀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전 도망가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고요. 그런데 저 그런 소송 비용까지 감당 못해요. 돈 없어요. 제발요. 아이를 낳겠다고요? 저도 처음엔 지우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산 넘어 산이네. 아가씨 부모님은 이 사실 알아요?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고아예요. 네? 일단 말이나 해봐요. 이모가 무슨 계획이었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비밀의 가치를 보고 소송을 할지 말지는 내가 판단할게요. 먼저 말해봐.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최도연 씨가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모님이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잔데 일하느라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다고요. 이모가 일부러 소개시킨 거라고요? 네. 이모님이 최도연 씨를 카페로 자주 불렀어요. 그리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고요. 커피도 서비스로 주고 대화도 나누라고 시켰어요. 그러다가 만남을 시작했고요. 여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매장 창고 정리하다가요. 서연이가 도연이랑 잘 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원이한테 증거사진만 보내면 다 끝이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모님이 일부러 저를 사모님 남편분인 최도연 씨한테 소개한 거예요. 제가 최도연 씨랑 만남을 이어가면 최도연 씨가 저랑 바람났다고 직접 사모님한테 일러 바쳐서 그걸 빌미로 이혼시키려고요. 네?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아가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모는 지가 상간녀이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남편이랑 이혼 못 시키니 장서연 씨를 이용한 거라고요? 네, 그때 알았어요. 최도연 씨가 유부남인 것도, 사모님이 이모님 조카라는 것도요. 너무 충격받아서 바로 최도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그때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리를 안 해서 검사해봤더니 2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모님한테 말했더니 이모가 뭐래?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왜 임신을 했냐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요. 그리고 당장 병원 가서 없애라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협박했어요? 제가 유부남 꼬셔서 임신한 거라고 소송도 하고 제 친구들한테 소문내서 인생 밑바닥 보게 해주겠다고. 그럼 내 남편도 이모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거죠. 최도연 씨는 이모님 계획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최도연 씨는 저랑 사귀는 걸 이모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최도연 씨는 이게 다 이모님 계획인 것도 모르고 그냥 양다리 걸치려고 했던 거죠. 바보 같죠? 저는 장서연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모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저를 이혼시키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게 이모가 밝혔어도 이모가 뜻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모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편이 혹덩어리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와 재혼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장서연 씨, 증거 있다고 했죠? 네, 다 있어요. 이모님이 아이 지우라고 강요한 것도 협박한 것도 몰래 다 녹음했어요. 좋아요. 나랑 같이 가요. 나중에 내가 부를 때 증인서 줘. 그럼 상간녀 고소는 안 할게.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해요. 대신 끝까지 내 편에서 증언해야 돼요. 장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로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 것에 대한 고소, 고발 다 했습니다. 장서연은 경찰에 녹음 파일도 제공했죠. 경찰관도 이 황당한 상황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즉시 이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모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었죠.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요. 저는 장서연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여성 쉼터를 연결해줬고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장서연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죠. 정말 감사해요. 사실 사모님이 절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아가씨도 피해자니까 이모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아이 잘 낳아서 키워요. 네, 정말 고마워요.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모는 결국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카페도 폐업해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이모가 얼마나 치졸하고 미친 사람인지 너도 확실히 알라는 마음으로요. 멍청한 놈아.
넌 처음부터 이모한테 당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장소연이라는 여자 알지? 당신 아이 가진 여자. 그 여자한테 다 들었어. 이모가 일부러 그 여자 당신한테 붙였대. 그리고 나서 나한테 불륜 현장 보여주려고.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이모한테 놀아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럴 리 없어. 미숙 씨가 날 사랑한다고. 사랑? 멍청한 놈이네.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돈을 사랑한 거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그 돈. 멍청한 놈. 당신도 이용당한 거야. 팔푼이 같은 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받은 게 확실했습니다. 이모가 장서연한테 아이 지우라고 강요한 것도 알아? 당신 아이 없애려고 했대. 이혼 후에 자기가 키우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근데 당신은 그것도 몰랐지? 정말 한심하다. 미숙 씨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경찰 조사 기록 확인해봐. 다 나와 있을 거야. 당신도 피해자인 척 하지 마. 그런다고 네가 나한테 저지른 일은 변하지 않아. 이혼 소송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평소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스트레스 받고 분노를 하면 저만 손해니까요. 분노를 다스리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집을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 부장님 회사 동료 김나영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남편 회사 사람이 여긴 왜 왔어요? 사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뭐죠? 그게 최도연 부장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공금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도연이 왜 공금을? 3억 정도 빼돌렸어요. 감사 곧 들어갈 예정이에요. 사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웠거든요. 곧 최 부장님 빈털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챙길 수 있는 거 꼭 챙기세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최 부장님한테 피해받은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가장 큰 피해자시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자가 돌아간 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꽤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금을 횡령했다뇨. 저는 즉시 흥신소에게 전화했어요. 아, 사모님, 오랜만이시네요. 뭐 또 시키실 일 있으세요?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데 사실인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공금 횡령이요? 네,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불법 도박장에 큰 빚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5억이 넘어요. 그럼 실제로는 더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님, 시아버지 유산은 이미 다 날렸어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사 돈에 손댄 것 같습니다. 도박이요? 도연이가 도박을 했다고요? 걔 고스톱도 못 치는 앤데? 네, 불법 카지노에 3년째 다녔대요. 다 그렇죠 뭐. 고스톱도 못 치고 궁금해서 하우스에 발 들였다가 다 날려먹고 인생 종치는 코스죠 뭐. 그리고 회사 횡령 건은 이미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만간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3억이 넘는 금액이라 구속 수사는 확실해 보여요. 그럼 남편이 감옥에 간다는 거네요? 네, 최소 3년에서 5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모님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남편의 정체가 도박 중독자였다니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3년 만에 다 날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7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이제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회사 감사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횡령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횡령금은 생각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경찰이 남편을 연행해 갔어요. 며칠 후 유치장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야,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변호사비만 빌려주면 돼. 이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제발. 뭘 갚아? 너 빈털털이잖아. 도박으로 다 날렸으면서. 뭐? 어떻게 알고? 아니야.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새 사람 될게. 우리 7년이야. 그 정이라도 생각해서. 정? 3년 동안 이모랑 바람 피운 놈이 정을 말해? 꺼져. 더 내 입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감옥에서 썩어가면서 반성이나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라 절차가 빨리 진행됐죠. 저는 집에 있는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 모든 걸 비웠어요. 남편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서재 가구들도 중고업체를 불러 처분했죠. 그런데 책상을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모 이름으로 계속 입금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미숙 입금 300만 원, 박미숙 입금 500만 원, 박미숙 입금 1000만 원. 3년 동안 거의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사실 지금까지 이모가 남편 돈을 노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모에게 생활비도 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모가 남편에게 돈을 줬던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말이죠. 왜 이모가 그랬을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란스러웠죠. 통장을 보고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사립탐정이었죠. 사모님,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제가 불법 도박장 사람들을 더 조사했는데요. 남편분이 도박장에 혼자 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럼 누구랑 갔다는 거예요? 아, 혹시... 이모님이랑 같이 다녔대요. 둘이 부부인 척 행세하면서 도박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주 갔대요. 사람들이 진짜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불륜도 모자라 도박까지 함께 했다니요. 그리고 이모님도 도박에 상당히 빠져 있었대요. 오히려 이모님이 더 크게 걸었다고 합니다. 이모가요? 이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둘이 빚이 많았대요. 남편분이랑 같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이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죠. 뻔뻔하게 여긴 왜 왔어? 이모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제발 부탁이야. 도연이 구해야 돼. 변호사비라도 빌려줘. 횡령한 돈도 회사에 돌려놔야 돼. 그래야 형량이 줄어들어. 뭐? 이모가 왜 도연이를 구해? 이모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가진 돈 다 썼어. 집도 팔았고 카페도 팔았어. 그래도 3억이 안 돼. 1억만 빌려줘. 제발. 이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설마 도연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나 도연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나 이혼했을 때 도연이가 위로 많이 해줬어.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진짜 사랑하게 됐어. 지연아, 미안해. 그런데 나 도연이 없으면 못 살아. 도박도 같이 했다면서, 부부 행세까지 하면서. 도연이가 도박비 때문에 죽겠다고 했어.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같이 도박하면 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같이. 저는 극심한 황당함을 느꼈어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모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니요.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니요. 지연아, 한 번만 도와줘. 도연이가 감옥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 내가 평생 갚을게. 뭐든 할게. 이모는 도연이한테 2억이나 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그건 다 도박비 갚는 데 썼어. 사채업자들이 도연이 죽이겠다고 협박했거든. 내가 안 도와줬으면 도연이 진작 죽었을 거야. 상황이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모는 남편의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다 바친 바보였던 거죠.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고 배신은 배신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돈 못 빌려줘. 최도연은 죗값을 치러야 돼. 횡령은 중죄야. 그리고 잊었나 본데 이모 상간녀야. 최도연은 나 배신하고 바람핀 사람이고. 지연아, 제발. 사실 도연이가 도박 시작한 것도 내 탓이야. 내가 처음에 재미로 카지노에 데려갔어. 그때부터 빠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이는 죄가 없어. 뭐? 이모가 도박을 가르쳤다고? 그래. 내가 먼저 도박을 했어. 이혼하고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도연이랑 시작하면서 같이 가자고 내가 꼬셨어. 도연이는 순진해서 금방 중독됐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모가 모든 걸 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싫어. 절대 안 도와줘.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양심도 없다.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구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는 이모를 밀어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제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모가 제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이모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말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긴 싫어. 그러니까 좋게 말해. 돈 좀 빌릴게. 나중에 꼭 갚는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난 그저 도연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필요해. 도연이 감옥에서 꺼내야 돼. 네가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땐 나도 너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고. 이모는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과 지갑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이모는 제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손에는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금 풀어. 은행 앱 열어서 돈 보내줘 빨리. 안 그러면 뒷일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끔찍할 거야. 입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싫어. 절대 안 줘. 이모 정신 차려. 미쳤어? 정신 차리라고? 내가 미쳤다고? 아니야. 난 정상이야. 도연이를 사랑하는 게 미친 거야? 그래? 사랑이 죄니? 네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모,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좋게 해결하자.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지금 계속 좋게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잖아. 돈 줘. 3억이야. 도연이 살려내야 돼. 나 돈 없어, 이모. 안 주겠다고? 그래. 어디서부터 썰어줄까? 여기? 이모, 너까지 끝일 줄 알지? 그 뒤엔 네 엄마야. 언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심장내과 가시지? 내일이 화요일이네. 너랑 볼일 끝나면 가면 딱 맞겠다. 언니가 날 보면 얼마나 놀랄까? 우리 언니 심장 약한데 쓰러질 수도 있겠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모가 어머니 병원 스케줄까지 알고 있다뇨. 안 돼. 엄마한테는 손대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런 말 잘 들어. 휴대폰 잠금 풀어. 빨리. 시간이 흘러갑니다. 째깍, 째깍.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모에게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려주었어요. 이모가 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여러 번 실수했죠. 하지만 이체할 때는 제 지문 인증이 필요했어요. 손을 풀어줘야 지문 인증을 하지. 묶여있으면 못해. 아니야. 절대 안 풀어줘.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다른 방법 없어? 없어. 보안 때문에 지문 인증은 필수야. 이모, 나 도망 안 가. 솔직히 말할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모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모가 도연이 돈 때문에 만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 진짜 사랑하는구나. 집까지 팔고 카페도 팔고 2억이나 줬잖아. 나 솔직히 감동했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모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기뻐하는 표정이 됐습니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죠. 그렇지? 내가 도연이를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난 도연이 없으면 못 살아. 도연이는 내 전부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내 영혼의 반쪽이야. 응, 알겠어. 내가 돈 줄게. 도연이 구해내. 진짜 사랑이면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도연 씨 나오면 나 바로 합의 이혼할게. 정말? 진짜야? 아, 우리 지연이가 이제야 이해해주네. 그래, 도연이는 내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우리 곧 결혼할 거야. 네가 이혼하면 바로 결혼할 거야. 이모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침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았죠. 도연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 외국으로 갈 거야. 필리핀이나 태국. 거기서 도박장 차릴 거야. 우리 둘이 운영하면 대박 날 거야. 너도 놀러 와. 아, 안 되겠다. 네가 오면 도연이가 또 네 생각할지도 몰라. 잠깐만. 어? 이모, 네가 그냥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닐까? 이모, 도연이 안 구할 거야? 감옥에서 일단 빼와야지.
어서 손만 풀어봐. 이체해야지. 뭐하고 있어? 이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망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착하지, 우리 조카. 이제 손 풀어줄게. 도망가면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알았지? 이모가 제 손을 묶은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이 풀려나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이모를 밀쳤습니다. 이모가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어요. 살려주세요! 감금당했어요! 여기는! 이모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거짓말했구나. 감히 나를 속여? 도연이를 구해야 돼. 돈 내놔. 내 도연이 살려야 한다고. 이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저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거실이 엉망이 됐죠. 도연이는 내가 지킬 거야. 네가 뭔데 방해해. 도연이가 감옥에 있으면 죽어. 내 도연이, 내 사랑. 이모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버텼죠. 살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이모와 몸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신고 전화를 향해 끊임없이 집 주소를 외쳤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어왔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 멈춰! 떨어져! 경찰 4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2명이 저와 이모를 떼어놨습니다. 이모는 경찰에게도 저항했죠. 이모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었죠. 경찰이 이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이모는 감금 및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추가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모와 남편이 불륜을 시작한 후 함께 도박을 했다는 것도 확인했죠. 시작은 이모였어요. 이모가 남편에게 도박의 맛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남편은 금세 중독됐죠. 시아버지 유산을 다 날리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모는 남편에게 계속 돈을 빌려줬습니다. 동시에 저와 이혼시킬 계획도 세웠죠. 장소연을 이용한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바친 거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은 이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횡령죄로 징역 7년을 받았죠. 두 사람 모두 실형이었어요. 검찰 조사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와 남편이 대질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남편이 이모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모 뺨을 후려쳤습니다. 모두가 놀란 장면이었죠. 네가 감히 내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 장서연 아이 말이야. 난 아이를 원했어. 지연이랑은 아이가 안 생겼지만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새 인생? 그 여자랑 새 인생을 살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랑 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도박 시작해서 내 인생 망가졌어. 아빠 돈도 다 날리고. 네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안 됐어, 알아? 네가 날 망쳤어. 이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널 망쳤다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지 알아? 집도 팔고 카페도 팔고 돈도 줬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난 부탁한 적도 없어. 뭐라고? 나랑 재혼하겠다고 했잖아.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지연이랑 이혼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고성을 질렀어요. 검사가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넌 너무 집착이 심해. 도박에서도 미친 여자처럼 굴었잖아. 난 그런 네가 무서웠다. 무서웠다고? 내가 무서웠다고? 난 널 사랑했을 뿐이야. 널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려? 서로를 원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했죠.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모는 감금, 협박, 상간에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남편은 횡령의 배임까지 인정됐죠. 법정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망쳤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불륜과 도박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은 이렇게 비참했죠. 그 모든 일이 있고 6개월 후였어요. 장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아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더군요. 죄 없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여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불륜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죠. 제가 겪은 일들이 오히려 자산이 됐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었죠.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들과도 연계해서 법적 지원도 하고 있죠. 친정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가끔 상담소에 오셔서 봉사활동도 하시죠. 남편과 이모는 아직 복역 중이에요. 이모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출소 후에도 재기가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매일 아침 상담소로 출근할 때 행복을 느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다니 감사할 일이죠.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며 말했죠.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이제는 제가 전하는 거죠.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후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